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일요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출마를 알렸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그만두면 총선 승리에 유리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귀에 거슬렸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네. 총선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겁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지만 앞으로에 있을 갈등에서는 아무래도 좀 당이 우선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빌드업의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권 본인이 들고 있으니까 버텼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밀려나는데 어떻게 이보 전진을 해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유승민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중도층, 수도권 이런 데서 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유승민 전 대표가 같이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총선에서 서울 마포울 출마해서 정청래에 잡겠다 선언했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일요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출마를 알렸습니다. 김 비대위원 왜 이 시점에 결정을 좀 뒤집었다고 보세요? 저는 가장 원칙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해요. 원칙적 대응이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무래도 그 여사 리스크를 언급했던 게 본질인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더 이 다른 쪽으로 핀트가 맞춰지면서 갈등을 양상했던 점 그리고 마포울 출마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까지 이어졌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선거 같은 거 큰 일을 앞두고 났을 때 본인을 향한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들 다 정리하잖아요. 분명히 용산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당내의 갈등 등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다 보니까. 근데 그 갈등을 일어났을 때 본인을 향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인이 명분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전에 다 정리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길밀.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되게 싫어할 결과일 겁니다. 왜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만두면 총선 승리에 유리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딱히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본인이 마포에 가서 정청래 의원이랑 한번 붙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지적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게 사실 당원들의 압박으로 물러나는 거면 잘못 안 했다 하더라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 명만 지금 귀에 거슬렸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네. 총선 결과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그 두 분의 심기만 불편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되게 싫어할 결정을 한 거고 총선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겁니다. 결국 용산에 그럼 밀렸다고 봐야 되나요? 윤한 갈등에서? 어쨌든 이 당정 간의 공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밀고 당기기의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밀렸다라고 평가하는 언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힘이 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은 갈등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본인으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이 있고 또 후보 그 등록도 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또다시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위원장 간의 이른바 뭐 주도권 싸움 이런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보 전진을 위해서 한번 후퇴한 거다. 김경률 비대위원. 저는 완전 예측이 빗나갔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버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꾸준히 여기서도 그렇게 말했고 토요일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틀렸어요.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권 본인이 들고 있으니까 버텼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밀려나는데 어떻게 이보 전진을 해요, 사실은. 일보 뭐 후퇴 이보 전진을 하려면 결정적인 국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정도도 지금 못 버티고 이 정도도 포용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보 전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소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되게 비대위원 이거 의미 없거든요. 비대위원은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이거 뭐 다 어차피 대통령실 혹은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총선 출마해서 어떻게 유닛으로 싸울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갈등 때문에라고 하지만은 이 갈등은 노정되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갈등이 이거 노정시키면 안 된다, 덮고 가자라고 한다 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정을 안 시킬 뿐이지 여당에서. 근데 총선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갈등이라는 것은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없는 게 그냥 능사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으면 그걸 푸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안 풀겠다고 지금 결심한 거잖아요. 호남 많아죠. 저는 안 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대통령 권력 하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아마 당정이 이 공천을 앞두고 현실 정치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번 건을 두고도 저는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밀고 당기기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되는데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로만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갈등에서는 아무래도 좀 당이 우선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좀 쌓아가기 위한 과정들 아닌가, 빌드업의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무조건 밀려 나가지만은 않을 거다. 이 갈등이 어쨌든 핵심 요인으로 꼽혀왔던 게 김건희 여사 문제이긴 했잖아요. 근데 이거 윤 대통령이 주말에 녹화를 했죠. 7일에 그 방영하기로 한 KBS 대담에서 좀 언급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이 대담으로 좀 매듭이 지어지는 걸까요?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드라마인가요? 녹화한다는 얘기는 드라마 아니에요. 연극이라고 말했다가 또 바로 드라마. 그러네. 여기도 언론이지만은 기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네? 기자님들한테 이게 녹화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는가? 이 도어 스태핑 하던 그 결기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소통이지. 다 짜가지고 녹화해가지고 편집해서 내보내는 건 드라마 아닙니까? 윤 대통령 질문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참모들이 주는 질문지를 거부하고 어떤 질문도 받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채널 질문도 A 받으려면은 실시간 라이브를 해야 되는 거지 왜 녹화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다 철저하게 사고가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신 없구나. 예민한 질문에 바로바로 대응해가지고 돌파하는 건 자신 없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건 심지어는 여당 지지층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걸로 글쎄요. 막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약간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최고 지도자잖아요. 네. 최고 지도자의 말은 굉장히 정제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봤을 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자칫 다른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닌데 뭐 뭔가 정무적으로 뭐 뉴스가 됐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정제된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원기 부대의 말씀처럼 국민들이 직접 듣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날선 생각들, 날 생각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고 소통하는데 대통령의 초심이 담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한편으로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한 3, 4일 전에 녹화해서 한다 해봐요.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뭐 저거- 당대표와 대통령하고도 다른- 다르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구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결론 나올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녹화인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내용이 어떨지는 좀 7일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7일에 한동훈 위원장도 관훈클럽 토론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서도 당연히 언론이 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이날 그러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내게 되겠죠? 어쨌든. 글쎄요, 어떤 그건 메시지가 아마 일단 나올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간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여사의 그 같이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고 그 좀 어떤 결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 안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직 뭐 나오는 얘기 들리는 얘기가 없네요. 좌파들의 몰카 공작인데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요. 유감스럽긴 하지만은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 공작이고 뭐 몰카 공작이고 좌파들의 부당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한 사람에 대한 당정의 결정이 전 궁금해져요.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수도권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이 당내 인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유승민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은 왠지 반대할 것 같거든요. 또 이걸로 이견차를 보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보수가 연합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지 못하겠다라는 분들까지도 연합해서 했던 선거인데 저희가 0.7%포인트로 어렵게 이겼거든요. 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중도층, 수도권 이런 데서 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유 전 대표 입장에선 당을 위해서라도 한번 좀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당도 대권 주자잖아요. 유 전 대표가 그러면 좀 절차와 존중을 갖춰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유 돼요. 전 대표는 의지가 있어요? 그건 저 알 수 없죠. 유승민 의원 말만 세고 네. 실제로 정치적 행보를 결정할 때 너무 수세적으로 합니다. 수비적으로 해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깨지고 하는 절차를 너무 겁내요. 네. 평소에 메시지만 센 거거든요.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 그냥 본인이 나가서 깨지더라도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공천 신청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여당 지도부들한테 공을 넘기는 거거든요. 날 활용하려면 니네가 알아서 쓰라 이거거든. 그거 출마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중수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내가 국민의힘에서 기여하겠다라고 하면 깨지더라도 험지에 내가 나가서 그러면은 도와주겠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조적 역할을 해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당이 판단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뭐 니네가 요청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해보고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